자, 또 이어서 할게요. 요번에는 이제 기출 문제들, 기출 현황 좀 잠깐 볼게요. 별건 없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보통 이런 잔소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기출 문제들을 보실 때는 어떤 분들 이제 욕심과 불안함 있잖아요. 그 불안함 때문에 뭐 1990년대 뭐 이런 진짜 구하기도 힘든 기출 문제 그것도 끄집어 모으고 2000년대 초반 문제 쫙 끌어 모으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는요, 거기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공부할 때 거기부터 끌어다가 막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우선순위는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소급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지금부터 소급해서 공부하시고 어디까지만 가셔도 충분하냐면 2009년도까지만 가셔도 충분해요. 2009년도까지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2009년도 이전 시험 문제까지는 전체적인 틀이 잡혀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었던 시기예요. 뭐 이렇게 문제가 좀 틀이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그 틀이 딱 잡혀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이 책에서 객관식 단행본에서 이런 것들을 출제 기준으로 잡았던 그런 체계화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나왔던 시기가 아니에요.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중구난방이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딱 임용이 어느 정도 틀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출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틀이 잡히고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출제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 지침이라든가 내부적인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제가 보기엔 2009년부터입니다. 왜 제가 2009년을 기점으로 잡냐면 2009년이 객관식으로 바뀌었던 시기예요. 객관식으로 바뀌었던 시기고 그때 사서교사 시험 문제와 출제 범위를 위해서 우리나라 문정과 4개 학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전체 교수님들 참여를 통해서 가장 큰 규모의 전공 전체 스펙을 한번 잡았던 적이 있어요. 목차를 잡고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 전공 범위가 이렇다. 여기선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 목차가 이렇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뭐 이런 논의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2009년 이후의 시험 문제부터 그런 틀, 그 다음에 출제하는 스타일, 구조가 잡힌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그때부터 단행본 출제 근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잡혀 있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2009년도까지 쭉 가셔도 되고 10년치죠. 10년치 이제 분석하시는 거 괜찮고 더 가고 싶으면 뭐 한 2000년도 중반 때까지. 그러니까 사서교사 조금 이렇게 주목받고 한참 뽑기 시작했던 그런 정도 시절에까지 그런 때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가도 되는데 너무 거슬러 올라가서 2002년, 뭐 2003년, 4년 이때 거는요 너무 쉽기도 한 것도 있고 또 지금에 맞지 않는 정책적인 내용들, 특히 학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공부방법에서 나오겠지만 기출문제는 너무 그거에 얽매이다 보면은 기출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기출문제는 이미 나온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 뭐가 중요하다?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그게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출제 분야거든요. 분야고 범위이기 때문에 기출은 그 정도를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이상을 기출에 바라시다 보면은 이상한 미신이 생겨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임용 공부하시는 분들 미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미신도 되게 많고 해서 조금 그건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경계하는 편인데 그래서 기출에 너무 이렇게 목매지는 마시고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은 2009년도까지 뭐 저는 이제 뭐 해설까지는 하려면 2000 중반부터 이렇게 끌어서 좀 땡기기는 하는 편인데 200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편이에요. 저 뭐 기출 해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실 때까지 또 너무 거슬러가지고 힘들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 틀이 있을 때 가성비가 별로 없어요. 그 이후 정권은. 그 정권 가성비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조금 보면은 여기 교과 교육하고 교과 내용화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건 제가
실제 여러분 들은 얘기인데 실제 지금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은요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학으로 나누어서 출제하고 계시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렇게 나눈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공청회 자료 객관식을 위해서 공청회 자료를 만들 때 교수님들이 관종과 비교적 그 일치도가 관종에 따른 종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교과 내용학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 딱 맞춰져 있는 과목, 학교 도서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라고 보는 부분, 학교 도서 운영론, 독서교육론, 매체론 같은 경우 과목은 이제 교과 교육학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나누기는 한 건데 편의상 나눈 겁니다. 저렇게 뭐 출제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잡혀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금 제가 문항 유형은 쓰진 않았지만 2014년부터 2014학년도, 2019학년도까지는 서술형이 끼어 있었죠. 근데 2020학년도 올해 이번 시험부터는 서술형이 빠졌죠. 서술형이 빠졌는데 논술형 죄송합니다. 논술형이 빠졌죠. 그래서 기입형하고 서술형 두 가지만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어떤 게 많이 바뀔까 고민을 했는데 이 몰빵이 빠진 것 같아요. 몰빵 한 과목 있죠. 몰빵 지금 그 논술형 자체는 지금 거의 편중이 있었어요. 어디 독서교육 아니면은 학교도서관, 그쵸?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쪽에 거의 이제 몰려 있었죠. 보시면은 이게 아마 데이터가 보이시나 모르겠네. 포인터가 안 보이는군요. 보시면은 2020년도 말고 이제 2019년, 18년, 17년 하게 되면은 학교도서관 운영론이 배점이 꽤 높아요, 그죠? 네, 높은 때가 툭툭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서교육론이 배점대가 높은 게 조금 비치기도 하고 하죠. 막 2017년 같은 독서교육이 막 21점 이렇게 몰려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뭐랄까 선택적인 수강? 전략적 공부 학습?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던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엔 되게 문항수, 세문항, 네문항, 세문항, 네문항 정도, 세문항에서 네문항 정도의 문항수의 비중이 붙여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점도요. 전반적으로 매체론은 뭐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체론 2020년도 잠깐 보시면 뿌에서 잘 안 보이시면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돼요. 잘 안 보이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학교도서관 14점, 그 다음에 독서교육 12점, 그 다음에 분류 목록 10점, 10점, 봉사 14점, 검색 10점, 디지털 10점이에요. 전반적으로 균형을 10점에서 10점 라인은 무조건 넘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또 15점 안쪽으로 다 맞춘 것 같아요. 지금 배점 되어 있는 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보면은 교과 내용학에 뭐 검색하고 디지털이 8점, 10점 미만에 살짝 걸치기도 하고 또 자료조직 분류 목록론이 또 8점대에 있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8점대네. 8점대 있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조금씩 이제 중요도가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맞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만 사서교사 공부하려면 그래도 독서교육 무조건 잘해야 돼. 사서교사 하려면 서술형의 비중이 높으니까 학교도서 운영론은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전략적 과목, 또는 암기 과목 이런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티가 보여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약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문항 분포랑 배점 분포를 보셔도 이제 이건 전체를 이제 개를 놓고 총개를 놓고 합쳐본 건데 배점과 문항 분포가 이제 조금 어떻게 모양새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가성비 좋은 과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다. 예, 가성비 좋은 과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제 출제 지침 자체가 조정이 되던가 아니면 출제 범위, 배점 범위가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바람직한 분야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질문도 계속 좋습니다. 네, 균형이 맞춰진 거였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좀
뭐랄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제가 데이터 딱 깔아놓고 보니까 비슷하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도 우리는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겠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과목이 8과목, 우리 전공 8과목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그 특강 같은 거 들어가면은, 대학교 특강 쪽 들어가면은 이렇게 반반으로 해요. 옛날에는 이제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으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보니까 암기 중심 과목이 있고, 요건 이제 학습 방법으로 나보면 암기 중심 과목이 있고 이해 중심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목록 검색 디도는 저거는 그냥 막 외워가지고선 이제 난 다 외웠다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외운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응용도가 들어가서 나와야 될 그런 과목들이죠. 응용도가 들어가야 될 과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정보분석 교수 매체는 암기 중심이에요. 근데 봉사하고 매체는 이제 여러분들 위에 그 분석에서 보셨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교수 매체는 교수 매체론도 있지만 정보 활용 교육론 있죠. 예, 그쪽에서도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만간에 기본서 리스트 갱신을 좀 할 건데 그때 조금 더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봉사로는 들쑥날쑥하게 나왔었다가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는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보이고요. 암기량에 있어서 월등한 게 학교도서관하고 독서교육이죠. 학교도서관하고 독서교육은 교재 기본서 두께만 봐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분들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요약된 것만 봐가지고는 큰일 난다 라는 걸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저도 원래 이런 암기 과목이나 이런 거 할 때 제일 우려하는 걸 어떻게 우려하냐면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경우를 제일 우려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 생긴 다음엔 자기 방식대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게 돼버려요. 그런 거는 진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공부에서는. 그리고 처음부터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거 이렇게 탁탁탁 끊고 들어가면요. 안 돼요. 넓게 가야 돼요. 이건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 많네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연강커리에다가 초반에 지금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8줄 잡아놨잖아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박사 논문이 끝나가지고 지금 간신히 끝났습니다. 진짜 쓰는데 꽤 걸렸네요. 박사 논문이 끝나가지고 이제 올인할 수 있게 됐어요. 올인할 수 있게 돼서 이제 학교도서관하고 독서교육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암기량이 많아서 범위를 크게 잡으려니까 8주 걸리는 거예요. 8주. 다른 과목은 분류 목록 6주 정도 생각했고 검색디도 6주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학도랑 독서교육이 8주인 이유는 일단은 큰 틀을 잡고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놓쳤어요. 지금 보통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요약 자료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요약 자료 보고 또 학원 강의라고 하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요약 자료나 이런 거 없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약 자료만 보러 오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서를 다 한 번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해요. 말이 쉽지 네가 봐라 그렇겠지만 저도 읽어보고 수업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긴 해요. 그런 정도는 일단 있어야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분류 목록 검색 디도는요. 일단 하기 싫은 과목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제가 학도랑 독서교육을 먼저 넣은 거는 분량이 많아 하기 싫은 과목이라서 그래요. 중요한 건 어떤 과목이 먼저냐는 하기 싫은 정도가 크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기 싫은 하기 싫으냐에 따라서 일단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은 정보봉사 교수님처럼 그래도 좀 편한 과목이고요. 학도 독서교육은 뭐 이렇게 어렵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외울 게 많아서 힘든 과목이죠. 그렇죠? 근데 외울 게 많아서 힘든 거나 이해하기 힘들어서 힘든 과목이나 어차피 힘든 건 똑같기 때문에 뭐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데 양이 많은 건 막판에 쫓기면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앞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재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재수하신 분들은 이 쿼리를 따라오면 본인 스타일을 안 맞을 수 있어요. 제 쿼리 따르면 안 맞으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융통성 있게 강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한번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니까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학교도랑 독서교육 자체의 그 분량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게 제일 컸던 거죠. 큰 거죠. 그다음에 분류 목록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 계획 강의는 분류 목록은 실습을 함께 하면서
할 생각이에요. 실습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지금 제 원래 공무원 수업하면서도 목표가 이제 이론에서 조금 더 이제 벗어나서 실무 중심 교육도 좀 하고 싶다. 이번 논문 쓰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 분류 목록은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그 직무 타당성 높은 과목으로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4점이 거의 다 넘었어요. 특히 우리 임용에서 되게 중시하는 DDC, KDC, 코마, KCR 이쪽 분야는 뭐 다들 4.5 가까이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중은 높을 거고 교수님들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출제되어 있는 것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없었어요. 저 분류 목록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이해중심과 실습이 이제 현장 실습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이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분류 목록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옛날엔 좀 어려웠어요. 옛날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 분류 목록은 쉽게 나오고 있어요. 분류 규정과 엮어서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를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지식이호 나온 거는 좀 오바였어요. 아 이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번에 지식이호 나온 건 오바였고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지식이호와 지식이호와 띄어쓰기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물어보는 건 지식이호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거는 좀 셌던 것 같아요. 지식이호 문제는 좀 셌던 것 같고 하지만 뭐 분류 목록 문제에서 분류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뭐 잘 융통성 있게 보니 전반적으로 물체 여러분들 제기하는 그래서 물체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말이 조금 틀려도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냥 뜻이 통하면 맞게 해주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색하고 디도는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으면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도가 없으면 뭐 저거는 어떻게 말을 못 씁니다. 디지털 수강도 이번에 응용 프로파일 있잖아요. 응용 프로파일 같은 경우 말을 모르면 이게 뭐 어디 쓰는 무슨 말이야 전혀 모르면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념 접근이 중요하고 검색은 뭐 지금까지 계속 응용 문제가 한 문제씩 계속 나왔던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정보 검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과목들이 이제 저런 거고 그래서 일단 크게 정리를 하자면 분류 목록은 무조건 실습이에요. 무조건 실습. 검색과 디도는 정확한 개념이에요. 정확한 개념이에요. 따지고 들어가셔야 되고 저기서 여러분들 검색에서 계산 문제 같은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정부 계산을 계산 문제 집착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이번에 평가가 아주 한 판 꼬아서 살짝 꼬아가지고 냈대요. 중학교 수준으로 아니야 잘못 얘기하면 혼나겠다. 하여튼 살짝 이렇게 꼬아서 냈죠. 근데 검색에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풀게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정보분석 계산을 물어볼 만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다들 저기 그 자동색인에서 영문원빈도 계산한다고 자꾸 이렇게 난리를 힘들게 하시는데 영문원빈도 계산은 나온 적도 없고요. 나온 적도 없고 공무원에서 그 비공개 문제로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나올 것 같다의 문제의 범위에서는 범위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해하고 있는가만 해도 돼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런 계산에 대한 거 일단 집착은 너무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것에 일단 더 집중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해 중심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응용을 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저 책들만큼 특히 기본서가 중요해요. 기본서의 추가 설명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좀 보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분류 목록도 기본서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죠. 예, 좀 문정아리님 뭐 말씀하셨는데 분류 목록도 기본서 옆에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돼요. 저도 제 이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제 고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료 조직은 은근히 고집이 생기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적용할 때 임의적인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내 고집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것을 합의 볼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뭐의 기준이어야 하냐면 기본서여야 돼요. 선생님들도 다 그 기본서를 보고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높이시고 예제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수강 독서 이 암기 중심 과목은요 로드맵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로드맵 같은 자기만의 요약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냥 외우셔도 되긴 하고 요약되어 있는 거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구조를 일단 항상 중요한 거는 저 암기 중심 과목들은요.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합격한 친구들한테 좀 자료 좀 몇 개 받아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구조 파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구조 파악 먼저 하고 심지어 뭐 그 마인드맵 프로그램 같은 거 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입력하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도 있고 아니면 마인드맵을 시험 전 한 달 동안은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계속 그렸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전체 구조 내에서 암기가 떠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파악이 우선이라서 여기는 이해 중심이지만 여기는 공부 방법이 구조 파악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반복이 계속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습 방법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Q&A 진행하면서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